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악몽 같은 사건, 1990년대 초반 사회를 공포에 빠뜨린 지존파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인간 본성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한국 사회는 불안과 혼란이 교차하던 시기였습니다. 급격한 경제 변화 속에서 청년들의 분노와 좌절은 쌓여만 갔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세상에 복수하겠다 외친 무리, 곧 지존파라는 이름으로 기록될 집단이 태동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건물,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지하실,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는 그 공간에서 그들은 서서히 자신들만의 왜곡된 신념을 키워갔습니다. 한 발 내디딜수록 그 끝은 심연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낡은 철문이 삐걱이며 닫히는 순간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피해자들의 울음은 흡수되듯 사라졌고 바깥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하실의 공기는 이미 죽음 같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손은 거칠게 묶였고 차가운 쇠사슬은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숨을 몰아쉴수록 사슬은 더 조여왔고 공포는 심장을 서서히 잠식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희망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범인들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존이라 불렀고 세상을 발 아래 두겠다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왜곡된 신념이 곧 잔혹한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희미한 전구가 깜빡일 때마다 벽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마치 괴물 같았습니다. 피해자는 떨리는 숨을 죽였지만 그 소마저도 범인들의 비웃음을 불러왔습니다. 한 피해자가 속삭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나 돌아온 건 잔인한 조롱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인간다움은 사라지고 괴물의 본능만 남았습니다. 지하실은 곰팡이 냄새와 습기로 가득했습니다. 축축한 바닥 위에 번진 얼룩은 시간이 멈춘 듯 변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 위에서 피해자의 몸은 떨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우린 세상의 주인이다. 범인들의 오만한 선언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자신들의 잔혹 행위를 합리화하는 주문이었습니다. 사슬이 바닥을 긁는 소리, 눌린 숨소리, 발자국의 울림, 모든 소리가 증폭되어 피해자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어둠은 감각을 무너뜨렸고 시간조차 왜곡되어 끝없이 늘어나는 듯했습니다. 범인들의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그 속에는 단순한 욕망이 아닌 타인을 지배하며 느끼는 쾌락이 숨어 있었습니다. 인간을 도구로 여기는 잔혹한 심리가 자리했습니다. 피해자의 눈동자는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그 공허 속에 비친 건 사람이 아닌 괴물의 얼굴이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본능적 괴물이었습니다. 희망은 작은 불빛처럼 꺼져갔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던 소음도 더 이상 닿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그곳에서 절망만이 유일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범인들은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우린 지존이야. 세상 위에 서 있어. 그 말은 자신들의 죄악을 부추기는 독이 되었고 서서히 인간성마저 지원했습니다. 피해자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묶인 사슬은 어떤 움직임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어가는 손끝만이 남은 생존 본능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들리지 않아야 할 금속 긁히는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피해자의 심장은 그 소리에 맞춰 요동쳤습니다. 범인들은 피해자의 두려움을 즐겼습니다. 그 공포는 그들에게 쾌락이었고 비틀린 웃음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신격화했습니다. 인간성을 버리고 괴물로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넌 이제 우리 장난감이야. 한마디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숨조차 멈춘 듯 얼어붙었고 희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하실의 벽에는 오래된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얼룩은 과거의 흔적이자 앞으로 닥칠 미래의 경고처럼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그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길 나가면 누가 믿어줄까? 범인의 조롱이 메아리 쳤습니다. 그 말은 피해자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으며 철저한 무력감만 남겼습니다. 그 순간 위층에서 들린 발자국 소리, 피해자의 눈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범인의 번뜩이는 눈빛이 그 희망을 무참히 끊어내고 말았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피해자의 희망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흔들리다 차갑게 꺼져버렸습니다. 철문은 다시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범인의 발소리는 의도적으로 크게 울렸습니다. 그 울림은 공포를 더 키웠고 피해자의 심장은 그 박자에 맞춰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희미한 전구는 다시 깜빡이며 위태롭게 빛났습니다. 그 불빛이 비출 때마다 피해자의 눈동자는 절망으로 젖었고 그 절망은 방 안 전체를 잠식했습니다. 넌 우리 소나귀에 있어. 범인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칼날이었습니다. 지하실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곰팡이와 녹슨 철 냄새가 섞여 숨쉬는 것조차 고통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범인들의 눈빛은 번뜩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왕이라 불렀고 그 말은 자신들의 탐욕과 잔혹을 합리화하는 신념으로 변했습니다. 피해자의 귀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울리는 듯한 금속 긁는 소리. 그 소리는 현실인지 환상인지 분간할 수 없었고 그의 정신을 점점 붕괴시켰습니다. 넌 우리 뜻대로 움직여야 해. 범인의 마른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조롱은 피해자의 의지를 꺾었고 남은 건 두려움에 얼어붙은 심장뿐이었습니다. 지하실의 벽에는 과거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칠이 벗겨진 틈새마다 이전에 여기서 고통받던 이들의 절규가 아직도 메아리치는 듯했습니다. 피해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곧장 바닥에 떨어져 차가운 시멘트 위에 작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범인들의 웃음소리는 서늘했습니다. 그 웃음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괴물의 포유처럼 공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범인들의 웃음소리는 서늘했습니다. 그 웃음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괴물의 포유처럼 공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넌 이미 우리 것이다. 그 말은 마치 저주처럼 피해자의 영혼을 묶어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전구가 꺼졌습니다. 순간 방 안은 완전한 암흑에 잠겼습니다. 피해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오직 심장 박동만을 들었습니다. 암흑 속에서 들려온 건 낮은 숨소리. 그 숨소리는 범인의 것이었고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듯 피해자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순간 전구가 다시 켜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보인 건 범인의 미소. 그 미소는 인간적인 온기가 전혀 없었고 차갑고 비틀린 쾌락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몸은 본능적으로 떨렸습니다. 그러나 묶인 손과 발은 어떤 도망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절망 속에서 몸부림칠 뿐이었습니다. 범인들의 조롱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울면 울수록 우린 강해져. 그 말은 피해자의 심장을 갈갈이 찢으며 희망의 마지막 불씨까지 꺼뜨렸습니다. 지하실의 벽은 차가웠습니다. 피해자의 등이 닿을 때마다 그 차가움은 마치 죽음의 예고처럼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피해자의 눈빛은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흐린 눈동자 속에서도 살고 싶다는 본능은 아직 꺼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느리게 속삭였습니다. 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말은 공포를 또다시 불러왔습니다. 순간 철문 밖에서 바람이 스쳤습니다. 그 바람은 자유를 암시하는 듯했지만 곧 범인의 웃음소리가 겹치며 희망은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하실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피해자의 숨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졌고 범인의 그림자는 벽 위에서 크게 일렁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끝없는 공포를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범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피해자의 두려움이 깊어질수록 그들은 더욱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넌 절대 벗어날 수 없어. 범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 말은 피해자의 마지막 희망까지 잔인하게 끊어내고 말았습니다. 벽에 번진 얼룩은 더 짙게 보였습니다. 그 얼룩은 과거와 현재의 공포가 겹쳐진 흔적처럼 번져 있었고 피해자는 절망 속에 눈을 감았습니다. 사슬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그 금속음은 방 안을 메웠고 피해자의 심장은 그 소리에 맞춰 끝없이 떨렸습니다. 우린 지존이야. 범인의 선언은 또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은 스스로에게 최면처럼 작용했고 그들의 오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피해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사슬은 단단히 묶여 어떤 희망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범인의 웃음이 겹쳐 들려왔습니다. 지하실 전구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번갈아 번쩍이며 공간은 혼란에 빠졌고 피해자의 눈동자는 더욱 흔들렸습니다. 범인은 느리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넌 우리 뜻대로만 살 수 있어. 그 말은 저주처럼 피해자의 귀에 남아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어둠은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피해자의 의식은 흐려졌고 그 흐린 시야 속에서 보인 건 괴물 같은 범인의 미소였습니다. 피해자는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제발, 살려달라.
그러나 그 절규는 두꺼운 벽에 막혀 공허하게 사라졌습니다. 범인의 발걸음은 천천히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죽음의 카운트다운 같았고 피해자는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순간 철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범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고 피해자의 눈에는 다시 희망이 희미하게 번져 올랐습니다. 철문이 강하게 두드려졌습니다. 범인의 오만한 미소가 깨지고 두려움이 그들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마침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우린 지존이다. 범인의 외침은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흔들렸고 곧 다가올 붕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철문이 열리며 빛이 쏟아졌습니다. 그 빛은 오랫동안 갇혀있던 어둠을 찢었고 범인들의 눈빛은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지옥 같은 공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의 손이 범인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들의 오만한 눈빛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남은 건 초라한 패배자의 얼굴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재판정에 선 범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증거와 증언은 명확했고 그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뉴스는 연일 지존파 사건을 다뤘고 국민들은 인간이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 몸서리치며 지켜봤습니다. 그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사회가 가진 균열과 무관심, 그리고 인간의 일그러진 욕망이 만들어낸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지존파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흉악범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의 틈과 인간의 나약함이 맞물리며 만들어낸 끔찍한 비극이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